강세리 그날 내가 형을 밀었지.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만으로도 긴 이야기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지요. 황기찬은 시한부 통보를 받은 뒤로 이상할 만큼 또렷해졌습니다. 아픈 날이 이어져도 생각은 정리됐고요. 머릿속 서랍에 쌓아두었던 의심들이 하나씩 이름표를 달고 줄을 섰습니다. 캐서린명의 문제, H&K의 이중 계약, 자금 흐름, 밤길의 정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계단 위의 공백까지. 황기찬은 마음속에서 오래 버텨온 부정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했는데요. 묻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규철이 남긴 단서를 따라가며 강승우가 자료실 구석에서 건져 올린 메모 조각을 맞췄고요. 김도윤은 병원 기록과 통화 내역, 보관 중인 서명 샘플까지 차근차근 대조했습니다. 최자영은 갈등 끝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덮을 때가 아니라 바로잡을 때야. 이 한마디에 강재인의 눈이 잠깐 촉촉해졌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미뤄왔던 싸움을 드디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세리는 끝내 여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몰락해가는 황기찬 대신 이태호에게 기대어 보기도 했고 지호의 이름으로 계약을 움직이려 들기도 했는데요. 꼼꼼하게 짜인 포위망 앞에서는 모두 허사였지요. 이태호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지호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예요. 그 말에 강세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번만은 통하지 않겠구나 하는 직감이 올라왔거든요. 결정적인 날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황기만의 필체로 남겨진 메모 한 장이 책 속에서 나왔고 날짜는 사고 전날로 또렷했습니다. 줄 간격과 눌림, 글씨 습관을 김도윤이 확대해서 보정해보니 오랜 시간 함께 지낸 가족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었지요. 기만이 형이 남긴 거야. 황기찬이 메모를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잘못이 없어요. 이건 전부 강재인이 꾸민 판이에요.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눈빛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복원된 휴대전화 문자, 차량 블랙박스에 끊긴 뒤 영상, H&K 쪽 결제선의 불규칙한 이동, 캐서린의 실제 서명과 비교한 대조표까지 차례로 나열되자 강세리의 말은 짧아졌고 한숨은 길어졌습니다.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들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선을 넘는 거야. 여기서 멈추자. 하지만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사와 형사가 겹겹이 열렸고 얽히고 설킨 혐의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캐서린명의 도용, H&K 이중 계약, 내부 자금 전용, 야간 추격 사건의 방조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계단에서의 충돌. 그날 다투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경비원의 꾸밈없는 증언이 긴 시간 모두가 모른 채 해온 빈칸을 채웠습니다. 강승우는 회의실 기록표에 남은 사인의 흔들린 펜끝을 보여주며 말했지요. 사람이 급해지면 글씨가 먼저 말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의 숨소리만 조금 들렸고요. 강재인은 손을 단단히 모았습니다. 김도윤은 준비해온 자료 파일을 침착하게 넘겼고 정호성은 거래 흐름을 도표로 설명했습니다. 최자영은 짧았지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지키자고 큰 진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판사석의 시선이 한번 흔들렸고 배심원들의 메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강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죠? 스스로에게 묻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에도 강세리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법정에서의 시간은 귓속말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강세리는 허공을 한 번 더 움켜쥐었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황기찬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이 몰려오면 차갑게 식은 땀을 흘렸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지나온 장면들을 조용히 꺼내보았습니다. 그때 웃을 걸, 그때 멈출 걸. 뒤늦은 깨달음이 사람을 가장 깊이 후회하게 만들지요. 황기찬에게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강재인이었고 다음으로는 아이 황은호의 웃음이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목을 대해서만 맴돈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대신 종이에 두 글자만 남겨졌습니다. 사과. 그것이 유언의 절반이자 남겨진 이들을 향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곧장 마음을 굳혔습니다. 형벌을 피해 편안히 사라지는 일은 없게 하자. 그 결심은 복수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였고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대로 밀어붙입시다. 증거로 말하고 사람은 뒤에 서죠. 둘의 호흡은 길고 단단했습니다. 도유경도 조용히 힘을 보탰습니다. 아이들 일정은 제가 맡을게요. 황지호도 황은호도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어른들의 싸움은 아이들의 일상을 먼저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태호는 지호와 함께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이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지호가 편하게 자랄 수 있는 집으로. 그 대화에 슬픔은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큰 건 안도와 다짐이었습니다. 한동안 지호는 뒤를 돌아보았고 곧 앞을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집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노숙자, 새아이의 어머니 숙자는 한때의 호화로움이 동전 몇 잎으로 줄어든 삶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땐 쌀 안 되면 충분하다 했었는데 그녀는 오래전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늘 희망보다 한 발 앞서 달렸고 이제 남은 것은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한숨뿐이었습니다. 황기만은 여전히 아이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황나라의 허영은 현실 앞에서 조용히 꺼졌습니다. 숙자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거리를 바라보았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뒤늦은 참회가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덜 욕심냈더라면. 강재인이 되찾은 집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벽은 그대로였지만 의미가 달라졌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 강재인은 짧게 웃다가 금세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 집은 강규철의 원칙과 최자영의 인내, 강재인의 책임이 더해져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김도윤은 그 집의 식탁에서 소박한 국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을 지켜봅시다. 강재인은 대답 대신 반지에 잠깐 시선을 두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지어야 할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장면이 있었지요. 계단에 남은 한 줄의 진실. 재판이 끝난 뒤 황기만은 아주 짧게 기억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등을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강세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땐 모두를 지키고 싶었어. 변명처럼 흘러나온 고백은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밀 수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테니까요. 황기찬의 마지막 날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고 기계음이 멀리서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종종 걸음으로 쫓아다니던 욕망을 떠나보냈고 늦었지만 고개 숙여 사죄하는 마음을 가볍게 접었습니다. 보고 싶다, 제인아. 그 말을 끝으로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방 안에는 한동안 정막만 남았습니다. 그 정막은 이상하게도 차갑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쓰라렸지만 그래도 끝에서라도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안도감이 아주 작고 희미하게 깃들어 있었거든요. 강재인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 오래 걸려있던 매듭이 살짝 느슨해졌습니다. 책임은 기록으로, 용서는 시간으로. 그녀는 짧게 중얼거렸고 김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많은 말이 오갔고 앞으로 더 많은 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인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은호는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황지호는 새로운 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놨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약속은 지키는 거라고요. 지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른들이 오래 걸려 도착하려 한 자리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약속, 책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여왕의 집이 이름값을 되찾는 길이었지요. 그날 밤 강재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세리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고 기만의 상처 위에 올라앉아 있던 거짓 또한 자리를 잃었습니다. 황기찬의 마지막은 슬펐고 그래도 늦게나마 진실을 인정하려 한 용기에 작은 촛불 하나 켭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앞세우지 않기로 다시 약속했고 김도윤과 나는 이 집의 문턱을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열기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모레는 임직원들 앞에서 원칙을 설명할 겁니다. 오래 빚진 시간들을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습니다. 창문을 닫기 전 강재인은 밤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또렷했는데요. 괜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 마음이 집안 구석구석에 잔잔히 번졌고 그 잔잔함이 다음 날의 힘이 됐습니다. 이야기는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막 제자리에서 출발하는 셈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원칙으로 회사를, 김도윤은 배려로 가족을, 이태호는 약속으로 아이를 지킬 겁니다. 강승우는 기록으로 진실을 모으고 최자영은 품으로 흔들린 마음들을 붙들겠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언젠가 흔들리며 책임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손이 오늘은 강재인의 손이었다는 것, 내일은 우리 각자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일일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